안녕하세요. 이중의 멍하니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이일학우분들이 희망하는 이중전공 3위와 4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공과 이중전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위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이중전공은 졸업 시 본전공, 이중전공의 학사가 나오지만 부전공은 본전공만 나옵니다. 이중전공생은 학부에 있는 전공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생은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부전공은 총 21학점, 이중전공은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중전공생은 미컴 학부의 졸업 요건을 패스해야 합니다. 또한 미컴 학부는 세부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커뮤니케이션 학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사가 2개 나오기 때문에 전공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세부 전공이 언론정보 전공, 방송 영상 뉴 미디어 전공, 그리고 광고 PR 브랜딩 전공,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제시되어 있는 설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 역시 세부 전공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세부 전공 상관없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강의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 2,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미디어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중국학 대학의 전공 필수 학점과 비교해보면 꽤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단과대처럼 세부 전공 교류가 가능해서 자신이 이중 전공하는 과목 외에 다른 세부 전공 과목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이중 신청할 때는 학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세부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컴 이중은 평점 평균 100으로 선발합니다. 다른 전공은 면접이나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미컴은 1학년 때의 평점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학점 컷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작년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학점 기준으로 대충 가늠해 볼 때 약 4.3에서 4.2 정도가 커트라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절평과 상평 둘 다 시행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은 각 세부 전공마다 30명을 선발합니다. 경쟁률은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은 편이라 작년 모두 3대1이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컴은 정말 다양한 범위의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뉴미디어, 언론, 광고,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중심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컴은 팀플이나 토론이 있는 편이고 사회과학 특성상 리포트 과제도 자주 있어서 많은 글을 읽고 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로 강의가 이론 수업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 필수 과목에서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익히고 연습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게 미컴과 관련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전공을 통해 적용하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집중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중전공생이라면 졸업 전 42학점을 6학기 이내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미컴 과목은 모두 3학점씩이라 한 학기에 6에서 9학점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강 신청은 본 전공생, 이중전공생, 부전공생이 모두 인기 있는 강의와 전공 필수에 몰리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해서 신청하신다면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컴은 증원 신청을 잘 받아주는 것 같긴 하지만 막학기인 경우에만 받아줄 때도 많아서 공통 전필 같은 경우는 학년에 맞추어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컴 어떤 전공이든 다양한 학술 저널들을 찾게 되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 과제나 팀플이 꽤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나 대중문화, SNS 등에 관심이 많고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 혹은 더 배워보고 싶다 하는 열정이 가득하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컴이라는 전공 자체가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깨닫는 전공이기 때문에 공식이나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공부를 원하신다면 적응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관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회 현상과 연구에 대해 배워보고 싶은 학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학대학 학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중의 뭐하니에서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설명을 맡게 된 중국 외교통상 전공 20학번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이중전공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1학년 학우분들을 위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신 학우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중전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1학년 학우분들께서 작성해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이중전공 신청 시의 경쟁률과 학점컷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배정 기준, 즉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치외교학과의 학과 수업 내용과 전공 필수 과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치외교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선택했을 때의 미래 진로 방향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중전공생의 수강 신청과 수업 방식, 그리고 학점 배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전공 경쟁률과 학점컷입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지원할 때 작년 기준 학점컷과 경쟁률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신청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매번 학점 기준은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은 신청할 때 1학년 1, 2학기 평균 학점과 공인 영어 성적으로 당락을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당시를 기억하기로는 학점은 3점 중후반대 정도에 공인 영어 성적으로는 보통 토익을 많이 보는데요. 한 600점대 중후반이면 얼추 다 합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 2학기 모두가 절대평가였고 올해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합쳐져서 나오는 평균 학점 성적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참고로 저는 작년에 평균 학점 4.17, 토익 점수로는 700점대 중반으로 이중전공 합격하였습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영어 성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학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점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은 작년 TO가 75명 정도였는데 신청 인원 수는 90명에서 100명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래도 외대가 언어과 위주다 보니까 상경대, 사회과학대 내 학부들을 이중전공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쟁률은 항상 1대1로 꼭 넘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중전공 배정 기준입니다. 배정 기준이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질문으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따로 준비해야 하는 시험에는 전공시험 혹은 자격증 시험 등 어떤 조건이 있나요? 라는 이제 신청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해는 아직 학교 학사 공지로는 안 올라왔지만 작년에는 11월 중순쯤에 학사 공지에 전체적으로 올라올 테니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작년에 공지된 바로 학과 교수 면접 30%, 그리고 학점 평균이죠. 학점 평균이 70%가 신청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했어서 면접이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공인영어 성적으로는 토익, 토플, 탭스 등등이 있고요. 보통 아마 토익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이든 공인영어 성적이든 이와 같은 조건은 학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동점자를 가려내기 위한 지표이니까 학점을 더 중요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아마 정치외교학과에 있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면접이라고 저도 선배님들을 통해 설명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엄청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접과 공인영어 성적 중 무엇으로 결정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설명회 준비하면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올해 11월부터는 그 위드 코로나란 그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과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학과 수업 내용입니다. 정치라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이중 전공으로 선택한다면 정확히 어떤 정치를 배우게 되는지 국제적인 학과 수업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도 아직 1년차라 많은 것을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으로는 개론 수업이 있습니다. 정치학 개론, 국제관계 개론이 있는데요. 두 과목 모두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 밑바탕을 쌓는 수업입니다. 막상 수업을 들어보시면 정치에 관심이 많던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싶은 수업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나 이전에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우기 때문에 정치 외교학 입문으로는 정말 딱 알맞는 수업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치 체제나 외교관계, 국제관계, 정치 사상을 배우는 그런 수업들입니다. 그다음 비교 정치는 저도 지금 막 듣고 있는 수업이라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사회 형성 혹은 정치 과정, 정치 구조, 정책 등 이제 정치와 관련된 상황들을 비교해서 이제 유사점을 찾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비교해보는 과목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장단점을 찾는 데 의미를 두는 과목인데요. 이를 통해 국가별로 이제 정치적 특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꽤 흥미있는 수업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별 정치, 예를 들어 중국 정치, 미국 정치, 유럽 정치 등과 같은 수업이 있고, 정치 사상, 정치학 반법론, 한국 정치 등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필수로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옆에 첨부해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전공 필수 과목으로는 정치학개론, 국제관계개론, 고대정치사상, 정치학 연구 방법론, 비교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 이론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정치학개론, 국제관계개론, 비교정치, 2학년 때는 고대정치사상, 한국정치, 정치학 연구 방법론, 3학년 때는 국제정치 이론이 있습니다. 학기별로 열리는 수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학년 필수 과목인 정치학개론과 국제관계개론은 1, 2학기 모두 열리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고 시간표 짜실 때 1, 2학기 중 듣고 싶은 시기에 편할 때 들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방향성입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졸업하여 학사를 따게 되면 향후 미래 진로 방향성이 정치로만 국한되어 있는 걸까요? 다른 방향성으로 이 정치외교학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딱 이 질문을 봤을 때 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정치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를 배운다고 정말 그 국가, 정말 정치학 그 분야에만 밝은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 사회 등 많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정치 외교학과를 이중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교관만 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 언론계, 금융계와 같은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는 진로로도 충분히 나아가서 정치외교학과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해당 학과를 이중 전공으로 선택했지만 외교관 말고도 국제관계를 다룰 수 있는 너무 같지만 엔터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국제기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도 저는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 이중전공생의 수강 신청 방식과 수업 방식입니다. 정치외교학과의 이중전공생들끼리 수강 신청 및 수업을 따로 듣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수업은 본 전공생과 함께 듣습니다. 이중전공생들만의 그런 강의가 따로 열리진 않고요. 정말 딱 본 전공생들과 같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정말 박 터지는 수강 신청 싸움을 해야 합니다.
특히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2학년 시기에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서 2학년 티어에 맞게 또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수강 신청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안 되면 이제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증원 신청이 되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증원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뭐 실패하셨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학과 공지에 올라오는 이제 증원 신청 일정이 있습니다. 그 증원 신청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고 그때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번째, 이제 이중전공 이수 학점 배분입니다. 네, 정치외교학과의 이중전공 학점 배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처음에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 제가 유추하기로는 이제 본전공과 이제 이중전공의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학점을 배분해서 듣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는 사람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저번 학기에 이제 수강 신청을 전체적으로 다 망해서 이제 전공을 6과목 듣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전공 6과목에서 이제 본전공 3개, 이중전공 3개로 해가지고 1대1로 들었었는데, 이제 그만큼 신경 쓸 과목들이 양쪽으로 이제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엄청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학문인 거잖아요. 정치외교학이라는 학문을. 그래서 따라가는데도 한계가 조금 있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첫 시작할 때 이제 본전공보다는 적게 듣는 거를 추천하는 바인데, 이 모든 건 이제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 성공 여부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큼 들어도 되는지, 이제 그런 여러분들 개개인의 재량,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중국학대학 1학년 학우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바탕으로 준비한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도 혹 설명을 듣고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해진 것들이 생기셨다면 밑에 제 전화번호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어놓았어요. 거기로 문자나 DM 주시면 언제든지 답장할 테니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중의 모하니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일 학우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이일 학우분들께서 이 정보가 도움이 돼서 이중 전공을 잘 준비하신 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중의 모하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